체스, 바둑, 알파고 같은 AI가 이미 정복했죠.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 언어입니다. 독해가 아닌 리스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둑과 체스는 한정된 공간에서 중요한 건 한정된 일이에요. 무한대의 과정은 아니거든요. AI가 확률 게임을 한다면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룰입니다. 아마도 AI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툴을 마케터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운전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 복잡하진 않죠. 한정된 길을 가고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해도 바둑판보다야 많겠지만 이것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한대의 과정이라면 AI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특히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AI 덕에 영어 못해도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미래를 잘못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AI가 배우는 방식은 180도 반대입니다. 그들은 인풋만을 가지고 영어를 하고요. 우리는 인풋만 가지고 영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찌 보면은 내재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인풋 없이도 아웃풋을 낸다라는 걸 이미 여러 가지 사례로 노암 촘스키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 영국의 영어도 지역마다 신분마다 서로 70%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의 발음은 기상천외하게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도 지방의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 대충 알아듣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바로 적응합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의 뇌이죠.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교육 없이도 가능한 그만의 타고난 능력인 거죠. 오스트리아도 유럽에서 영어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어를 대체적으로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사교육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공교육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어 수업이 아닌 시간에도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로만 말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초중고에서부터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1년에 2주 정도 영국에 교환학생을 가는 교류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영어는 사용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암덩어리처럼 고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제시대 문법과 번역 위주의 수업,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일본식 영어 교육입니다. 이게 암덩어리예요. 참 이거 한번 생기고 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개혁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문법책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헤게모니는 다시 말해 자기가 장악한 거죠. 어떤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헤게모니는 대입과 모든 영어 시험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영어를 하면 그들의 돈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최대한 어찌 보면 망가질수록 그 책들은 암덩어리처럼 살아나겠죠. 그때 생긴 학교 교육의 암덩어리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영어 교육이 독해 위주이고 이 부분은 쉽게 AI로 대체됩니다. 리스닝을 비롯한 영어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죠. 차라리 영어 교사를 A로 바꾼다 하더라도 더 효율적일 정도로 스스로 영어 교사가 독해와 구문, 단어 시험에 의존한다면 스스로 영어 교사의 자리에서 나와야 할 정도로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학생들을 영어 습득의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될 분들이 과거의 방식에 갇혀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면 AI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AI가 잘하니까 자진 사퇴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영어 교육은 절대 AI로 대체될 수 없고 가장 효율적인 영어 교육이죠. 이게 속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영어는 리스닝이 가장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리스닝이에요. 영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피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거의 없죠. 학교에서도 거의 안 하니까요. 결국 돈 내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자, 바운더리, 경계. 유니크한, 독특한 인간의 창조성과 machine capability, 기계의 능력. 그것의 경계가 continue change,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체스의 경험으로 돌아가면 back in the 1959, 56. 돌아가 보면 a 30-year-old child, prodigy Bobby Fischer, 13살의 천재인 바비 피셔는 made a favorable, 한 쌍의 remarkable, 눈에 띄는 creative movement,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Against Grandmaster Donald Byrne에 대항해서. First, 먼저 he sacrificed his knight. 그는 그의 기사를 희생시킵니다. 스미니, 겉보기에는 for the gain, 얻는 게 없었어요. And then, 그 다음에 explore his queen, 그의 퀸을 노출시킵니다. To capture, 잡히도록.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는 this move, 이런 움직임은 seemed insane,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several moves later, 몇 번의 움직임 후에 Fischer는 used this move,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to win the game을 이깁니다. 그래서 creativity, 그의 창조성. 창조성은 was praised at the time, 그 당시에 칭찬을 받았죠. As a mark of genius, genius적 어떤 표식, genius적인 특징으로서.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oday, if you program the same position, 같은 포지션, 위치를 프로그램에서 ordinary chess 프로그램, 보통의 체스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은 immediately, 즉시 suggest same, the exact move, 정확한 움직임, 피셔가 made, 했던 정확한 움직임을 제안할 겁니다. It is not because 컴퓨터가 memorize,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Fischer Burn 게임에 그것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rather, 그보다 오히려 because it searches for enough ahead, 그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아가서 서치를 해서 더 앞으로 가서 서치를 해서 to see, 알게 된 거죠. 이 move, 이 움직임이 really do pay off,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것을요. 결국 확률이죠. 확률 게임에서는 컴퓨터는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근데 언어라는 거에서는 컴퓨터가 전복하지 못할 대상이다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가 갖고 있는 장점은 바로 데이터죠. 결국 말하면 인풋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유전자에 있어요. 유전자에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가 대처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그리고 컴퓨터의 방식은 데이터를 이만큼 쌓아서 확률 통계를 뽑아내는 거라면 인간은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만들어내요. 거꾸로죠. 다시 말해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만들어낸다면 인간은 이만큼에서 이보다 더 큰 걸 만들어냅니다. 아웃풋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인풋보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흉내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영어는 계속 공부해야 될 거예요. 공부란 말 하니까 꼭 주어 동사 찾는 이런 거 같아서 다시 습득을 바꿀게요. 영어 습득은 계속 훈련하셔야 될 겁니다.